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위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건강.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위암 발병률이 1위입니다. 우리나라는 후진국도 아니고 선진국인데 위암 발병률이 전 세계에서 1위입니다. 왜 그렇게 많이 위암이 생길까요? 또 소화성 궤양, 소화성 궤양도 과거보다는 적지만 지금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과 의사고 수십 년 동안 내시경을 해왔습니다. 환자분들 호소하는 가장 많은 증상은 위 증상입니다. 속 쓰리고 속 아프고 소화 안 되고 신물 올라오고 이런 위 증상을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입니다. 위암 환자들 수술하고 수술 후에 좀 많이 생활에 제약이 있죠. 또 위암으로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도 지금 저에게 치료받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위암에 걸려서 치료하는 것보다 위암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이득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위암에 또 소화성 궤양에 걸리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걸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 제가 90%까지 위암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팁을 이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꼭 끝까지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이걸 몰라서 위암에 걸립니다. 위암 전 세계 1위, 90%는 예방됩니다. 90%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꼭 들어보시고 위암 걸리지 않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내용이니까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위암 발병률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1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10만 명당 2018년도에 10만 명당 여기 붉은색이 남자, 파란색이 여자입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2배 많이 발병합니다. 위암은. 근데 10만 명당 한 60명 정도 생기고 여자분들은 약 25명 정도 생기고 대표적인 국가 샘플을 이렇게 몇 개 했는데 이렇게 일본도 많이 생기고 중국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른쪽은 재미교포, 미국에 살고 있는 각 나라별 인종별 위암 발병률인데요. 역시 재미교포 한국인이 1등입니다. 1등. 10만 명당 약 50명. 그런데 여기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 남자 여자를 합하면 약 8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30명 정도는 적게 발생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국인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베트남, 동남아, 일본 역시 일본도 미국에 사는 일본인도 많이 발생합니다. 여기 백인을 보시면 10만 명당 3.7명, 우리나라는 약 50명. 그래서 13배입니다. 13배. 이거는 뭐 정말 너무한 수치죠. 어마어마한 이런 발병률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이제부터 살펴보고 그거를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위를 이렇게 4개 층으로 구분하면 여기가 점막층, 여기가 점막 하층, 근육층, 장막층 4개로 나눠지는데 여기 점막층을 좀 확대해서 그렸던 것이라서 실제로는 이 점막하층, 근육층 이게 훨씬 더 두껍습니다. 점막층은 얇아요. 지금 이거를 확대해서 지금 설명하려고 그려놓은 것이고 이게 보면 육모로 돼 있죠. 모양이 육모처럼. 그래서 요거를 옆으로 확대해서 보면 여기 확대해서 보면 이런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런 세포들이 이렇게 있죠. 예, 점액 분비 세포. 이 점액을 분비해서 여기 위쪽을 이렇게 코팅합니다. 위산의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위산, 펩시노긴, 가스트레인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비를 해서 음식물이 들어오면 소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점막의 역할인데 이게 위축성 위염이라고 많이 들어보셨는데 이런 세포들이 파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께가 얇아지는 겁니다. 이 두께가 얇아져서 이 안쪽에 있는 이런 혈관이 다 보이게 되죠. 이것이 위축성 위염이죠. 제가 독자님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영상을 몇 개 올렸고 또 유튜브에도 보면 이 균에 대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관심이 적어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균이 위 질환의 상당히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인이거든요. 위암의 원인이고요. 여기 1994년 비교적 최근에 1군 발암인자로 지정됐습니다. 1군입니다. 1군. 그래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이 50대 이상의 우리나라 사람 약 절반 정도가 이 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의 위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균을 치료하면 정말 이런 이 질병이 진행이 억제가 되고 또 예방이 되기 때문에 이 균을 꼭 우리나라 사람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암의 원인이 되거든요. 여기 헬리코박터라고 했는데 이 현미경 사진입니다. 실제 사진. 여기 보면 몸통이 마치 이런 스크루바, 아이스크림 스크루바처럼 꼬여져 있고 또 이런 나사모처럼 나사모 모양으로 이렇게 꼬여져 있고 끝에는 이렇게 4개에서 6개의 편모, 굵은 이 털, 편모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위 점막 상피세포인데요. 여기 이 상피세포, 이런 상피세포인데요. 이 상피세포 위에는 이렇게 두터운 이 점액이 이 위산으로부터 이 상피세포를 보호하고 있는데요. 이 세균이 이 침범을 할 때는 헤엄을 쳐서 여기 밑에까지 와가지고 여기 상피세포에다가 이렇게 이 갈고리로 상피세포에 자기 몸을 딱 부착을 시켜서 여기에 삽니다. 이 부위에서. 여기는 거의 중성에 가까워서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액층의 두께가 1에서 2mm 정도 됩니다. 1에서 2mm. 그리고 이 세균의 몸통의 길이, 길이가 3마이크로미터 됩니다. 3마이크로미터. 그래서 이 세균 몸통의 길이의 약 1000배 정도가 되거든요. 이 점막의 점액층의 두께가 이 세균의 약 1000배 정도의 깊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약 1700m 바다를 밑으로 헤엄쳐서 여기 바닥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니까 여기 이 물도 아니고 끈적끈적한 이 점액층을 헤엄쳐서 여기까지 오려면 여기 이 모양이 여기 나사모처럼 돼 있어야 되고 또 이 편모를 프로펠러처럼 강력하게 회전해 가지고 추진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이 밑에까지 내려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헬리코라는 말은 이렇게 나사못, 이 회전하는 이런 나사못이라는 의미고, 박터는 세균, 파일로리는 위에 이제 한 부위가 되는데, 그래서 나사못 모양의 세균이다.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위산이 여기는 강산이거든요. 강산. 그래서 모든 의사들은 이 강산 조건에서 어떤 세균도 살 수가 없다.
그랬는데 이 헬리코박터는 빠르게 안으로 들어와서 거의 중성, 여기는 중성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생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여기에 위에 살고 있는 유일한 세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근데 헬리코박터균을 왜 치료를 해야 되는가? 이유를 알아야 되겠잖아요. 이 세균은 위암 발병률을 6배 높입니다. 없는 사람에 비해서. 근데 이걸 치료하면 1.5배로 줄어듭니다. 6배면 정말 어마어마한 퍼센트입니다. 600%니까요. 그리고 이 균이 위암 발병에 기여하는 정도 80%입니다. 엄청나게 위암의 80% 정도의 기여가 있으니까 치료를 꼭 해야 되겠고, 위암 가족력이 있는 사람이 이 제균, 이 균을 치료하면 70%까지 위험률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암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꼭 제균 치료를 해야 됩니다. 또 이 균이 이렇게나 많은 이 병의 원인이 됩니다.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위염,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또 기능성 소화불량. 내시경 하면 아무렇지 않고 깨끗합니다. 근데 소화가 안 돼요. 꽉 막힌 것 같고 체하고 구역질 나고, 이런 기능성 소화불량의 원인이 헬리코박터라는 것입니다. 또 철결핍성 빈혈, 악성 빈혈, 그리고 최근에는 당뇨, 심장병, 치매까지 이 균이 연관이 있다는 논문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나 많은 위염, 위궤양,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또 위암까지 이런 위 질병의 대부분을 이 세균이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100%는 아니지만 80% 정도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사람이 위암이 많으니까 이 세균도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균을 검사해서 꼭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의사들도 강조하지 않고 환자들도 잘 경각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꼭 이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걸 만든 것입니다. 이 세균을 발견한 의사가 이렇게 호주에 이 워런이라는 의사, 그리고 이 베리 마셜이라는 의사가 여기 이분인데요. 이분은 80세가 안 되셨더라고요. 80세가. 근데 이분이 이제 이 균을 발견해서 노벨 의학상을 수상하셨고, 또 치료법도 발견했습니다. 이 균이 잘 안 죽어요. 이 균은 항생제로 죽이는데 잘 안 죽어요. 그래서 다제요법 2가지, 3가지 이런 여러 가지 항생제를 한꺼번에 치료하는 그런 다제요법을 역시 발견해서 지금도 다제요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윌, 유명한 그 윌 요구르트 선전에 광고에 직접 출연하신 분이 바로 이 베리 마셜 의사가 되겠습니다. 이분은 의사들이 믿지를 않아요. 위에서 그런 강산 환경에서 어떤 세균이나 미생물이 살아남을 수 없다 했는데, 이분이 직접 배양한 헬리코박터를 마시고 그거를 이제 다시 증명을 했어요. 직접 헬리코박터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했거든요. 본인이 직접 그 균을 마시고 그렇게 훌륭하신 그런 의사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감염 경로가 보면 이제 술잔 돌리기 또는 찌개를 같이 떠먹기, 이것은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이게 이제 경구인데요. 입에서 입. 이것은 가능성이 낮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조심은 해야 되겠죠. 가능성은 있으니까. 대신에 항문 경구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 간 감염이 흔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대변으로 이제 보면 대변에 그 세균이 있거든요. 헬리코박터. 그거를 이제 손에 묻고 그 손이 이제 문고리 또는 이제 콘센트 또 어디 이런 데 묻고 다른 사람 손이 거기에 닿고 그것이 또 이렇게 입으로 가져가서 이게 항문 경구 결국은 가족 간 감염인데요. 이제 과거에는 수세식 화장실이 없었고 화장지가 별로 없어서 종이로 많이 닦았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손에 묻을 확률이 높고 또 옷도 이제 세탁을 잘 안 하니까 팬티에도 대변이 묻고 그래서 이렇게 옮길 확률이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굉장히 이 균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수세식 화장실 또 화장지가 보급이 돼서 지금 이제 10대, 20대, 30대 이런 젊은 사람들은 감염률이 뭐 10%, 20%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50대 이상 중장년층 50대 이상의 나이는 50% 이상 절반 이상이 이 균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50대 이상 이 연령대인 분들은 꼭 검사를 해서 있으면 꼭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환자분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오면 이제 20세 이상 가족들 꼭 이제 검사해서 함께 치료하시라고 권합니다. 왜냐하면 치료를 했는데 가족 중에 누가 또 감염자가 있으면 가족 간에 감염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20세 이상 생활을 같이 하는 가족은 검사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중요한 팁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국의 산에 이 약수물이 이 헬리코박터 균에 오염되어 있다는 그런 이 보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 많은 사람이 산을 찾는데 산에는 화장실이 없으니까 이제 좀 안 보이는 곳에서 이제 대변을 보고 그러면 비가 와서 대변 속에 균이 흘러내리다가 약수터 물을 오염시킵니다. 그러면 약수터 물 안에서 이 세균이 몇 년 동안 생존할 수가 있어요. 그 몸의 형태를 바꿔가지고 또 지금은 거의 없지만 동네에 우물물 있죠. 동네 우물물 여기에도 오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약수터 저도 옛날에는 약수터 물을 꼭 기념으로 먹었는데 지금은 먹지 않습니다. 약수터 물 그리고 또 외국에 여행을 가면 이제 우물물이나 또는 뭐 계곡물 같은 거 있죠. 깨끗하게 보여도 안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후진국일수록 이 세균의 감염률이 높아요. 그리고 이 산에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변을 놓고 하니까 거기에 씻겨 내려와서 균이 이 물에 오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외국에 여행 가시더라도 이런 꼭 생수를 드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팁입니다, 이거. 그리고 이 치석 여기에 헬리코박터 균이 있을 확률이 약 절반에서 그러니까 헬리코박터가 이제 검사했더니 양성으로 나왔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약 절반 정도는 이 치석에 균이 있는 걸로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보고가 있어서 저는 제균 치료도 하고 가급적 한 달 내에 스케일링 치료를 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면 완벽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유식이 별로 없었잖아요. 이유식이 없었을 때 엄마가 젖이 안 나오면 음식을 입으로 씹어 가지고 아기에게 먹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대 이상의
이런 나이의 분들은 아주 어렸을 때 한두 살 또는 10대 이하 이런 어렸을 때 이 균에 감염되고 수십 년 동안 이 균을 함께 보균 상태로 지낸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이 세균이 계속 염증이 일어나면서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위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약이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항생제거든요. 항생제를 많이 먹는데 여러 종류를 대부분은 위장 부작용입니다. 그리고 두통이 있는데 부작용이 있으면 이거를 중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뭐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약을 먹게 되는데 중간에 중단하면 내성이 생길 확률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치료할 때 이 치료가 더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1차 치료 때 끝까지 약을 먹어서 치료를 끝내야 좋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위 증상을 물어보고 또 검사해서 위염 증상이 있으면 위 치료를 좀 더 합니다. 일주든 한 달이든 해서 위가 좋아진 상태에서 투약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위장 부작용과 두통이 제일 많지만 여기 보시면 이런 항생제 키목신 그리고 여기 이 클레리스로마이신이 노란색이거든요. 이것이 입맛이 씁니다. 하루 종일 입맛이 써요. 이런 불편한 증상이 있고 이것은 데놀이라는 약인데 검은색 편이 나옵니다. 그래서 놀라지 마시라고 대변을 약간 검게 나와도 놀라지 마시라고 하고 이 클레리스로마이신은 입맛이 너무 쓴데 이게 참 환자들이 힘들어 하십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걸 드시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통이 있으면 약을 중단할 사유는 아닙니다. 타이레놀 같은 거를 드시면서 이렇게 약을 중단하지 않고 드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소화성 궤양이 많지는 않지만 지금도 꾸준하게 있는데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소화성 궤양이 잘 낫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헬리코박터 균이 있는 사람, 재발을 잘합니다. 여기 위궤양 환자의 80%, 십이지장 궤양 환자의 90%가 헬리코박터를 가지고 있어요. 원인이 이거라는 거죠. 대부분의 원인은. 그리고 제균 치료를 하면 재발 염려를 거의 안 해도 됩니다. 이 논문에 보면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을 이제 치료를 했어요. 치료를 했는데 제균을 안 한 사람은 59%를 재발합니다. 100명 중에 59명이 재발을 해요. 제균 치료를 하면 4%만 재발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제균해야 되겠죠. 십이지장 궤양도 제균 안 한 사람은 67%가 재발하는데 제균하면 6%, 10배 이상 줄어들어 버리니까 궤양이 있고 헬리코박터가 있으면 반드시 이제 궤양 먼저 치료해야 되겠죠. 궤양 치료하고 헬리코박터 약을 먹고 그러면 재발률이 10배로 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제균 치료를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두 번째 소화성 궤양이 낫지 않는 이유는 진통소염제,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이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통소염제는 뭐 몇 달 또는 몇 년 이렇게 먹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성 통증인 분들 또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통증 때문에 진통소염제를 오래오래 드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소화성 궤양이 자주 재발을 하는 것이고 또 혈관 질환 있죠. 심장혈관, 협심증, 심근경색, 뇌경색 이런 분들은 이런 약들을 평생 드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약들이
이 위 점막의 보호물질 분비를 억제시켜서 이 위 궤양이 잘 낫지가 않아요. 또 이런 분들은 또 위 궤양이 잘 생겨요. 그래서 약 25%에서 궤양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약들을 드시는 분들은 심하게 진행된 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통증이 없으니까 천공, 위가 구멍이 나는 거죠. 또는 출혈, 또 위 궤양이 아주 크게 생겼을 때에야 증상을 느끼고 이렇게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진통소염제, 아스피린 이런 걸 드시는 분들은 조금만 증상이 있더라도 내과 진료를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매년 내시경을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여기 중요한 걸 제가 빨강색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이 진통제를 장기적으로 드신 분들, 이면서 헬리코박터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 헬리코박터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제 보시면 이 진통제도 안 먹고 헬리코박터도 없는 분들, 이분들을 위궤양 발병도를 1로 했을 때 이 진통제도 먹고 헬리코박터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분들, 이 50배입니다. 50배. 위궤양 발병률이 50배가 높아요. 그리고 위출혈 위험도도 5배가 높아요. 그러니까 진통제를 장기적으로 드시는 분들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지만 헬리코박터를 꼭 치료해야 됩니다. 이걸 치료하지 않으면 이렇게나 많은 확률로 궤양이나 출혈이 발생하니까 반드시 본인 또는 가족, 진통제를 장기적으로 드시는 분들 병원에 가셔서 헬리코박터 검사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있으면 치료하시면 이 확률이 대폭 줄어듭니다. 자, 질문으로 헬리코박터도 없고 진통제 장기 복용도 안 해요. 이런 사람이 궤양이 생길 확률은 1%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대부분이 그렇죠. 이러면은 소화성 궤양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를 반드시 재균할 것이고 위 궤양을 먼저 치료한 후에 재균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헬리코박터가 어떻게 위를 파괴하는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우둘투둘하게 나 있죠. 이걸 이제 결절이라고 하거든요. 결절. 결절성 위염. 원인은 이제 이 세균이 원인인데 이 세균이 이렇게 염증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백혈구가 가서 면역 반응을 일으켜요. 이 세균을 죽이려고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 세균은 안 죽고 이렇게 위가 염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를 치료 안 하고 놔두면 이것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고 제균 치료를 하면 이것들이 깨끗이 정상이 됩니다. 병변이 사라집니다. 여기 보시면은 내시경에서 이렇게 빨갛게 부어있는 사진, 빨갛게 부어있죠. 이런 내시경 소견이면 엄청나게 통증이 심하고 속도 쓰리고 신물도 올라오고 그러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벽이 막 두터워지고 이렇게 뿔긋뿔긋한 염증이 남아있는 이런 소견도 있고요.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위 점막은 이 모든 위염 증상이 다 나타납니다. 그것은 이 면역 반응으로 나타나는데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고 염증이 오래되면 점막이 파괴됩니다. 점막세포가 파괴되면 결국은 얇아져서 위축성 위염이 생기고 장상피 화생도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쓰림이나 신물 올라오거나 소화장애, 위통증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그냥 약만 드시지 마시고 꼭 한 번쯤은 헬리코박터 검사 하셔서
있으면 세균 치료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헬리코박터가 없어지면 엄청나게 이 차이를 느낍니다. 소화도 너무 잘 되고요. 속도 안 쓰리고 너무 편안해지는 것을 본인이 느낍니다. 꼭 검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 화생, 50대 이후에 50살보다 많은 나이에 우리나라 사람 내시경 하면 약 절반 정도가 위축성 위염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근데 정도의 차이가 너무나 차이가 커요. 조금 있는 사람, 아주 심한 사람, 차이는 크지만 절반 정도가 위축성 위염이 있고, 장상피 화생은 이 점막세포가 이 장 점막세포로 이렇게 바꿔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위산이 계속 공격을 하니까 이 세포가 변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상피 화생이라고 하고, 이 두 가지가 내시경에 보이면 전암병변입니다. 암 전 단계예요. 전암병변. 그래서 이런 것이 있으신 분들은 1, 2년에 한 번씩은 내시경 하는 것을 권합니다. 조기 위암을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의 가장 많은 원인은 무언가요? 헬리코박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변은 비가역적 변화,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비가역적 병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세균 치료를 하면 약 50%에서 호전을 보입니다. 어떤 호전인가? 증상 호전은 확실히 보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내시경 소견에도 많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위염이 많이 가라앉거든요. 그리고 위축성 위염이 가벼운 위축성 위염은 상당히 좀 좋아집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가 10살 이전에 감염된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이런 분들이 수십 년 동안 그 세균하고 같이 공생하면서 만성으로 위염이 계속 진행하다가 생기는 것이 이제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 위암 이런 거니까 조기에 치료하면 뭐 30살, 40살, 늦어도 50살 이때 조기에 치료하면 이러한 이 위축성 위염 같은 이런 만성 합병증은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20살 이상인 분들은 한 번쯤은 헬리코박터 검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험이 거의 안 돼서 비용이 조금 되는데 그렇게 비싸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20세 이상인 분들은 꼭 그냥 증상이 없더라도 헬리코박터 검사 한 번은 해보시고 있으면 치료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대 있죠. 10대 청소년들은 자꾸 이 위증상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소화도 안 되고 자꾸 체하고 속 쓰리고 이런 청소년들은 검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있으면 치료하면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혈관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점막층이 얇아져 가지고 이 안에 있는 혈관이 내시경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축성 위염이 오래되면 이렇게까지 얇아지는 것입니다. 이것도 위축성 위염의 소견이 되겠습니다. 이러면 여기가 이제 파괴돼서 소화 효소나 위산이나 이게 안 나오니까 적게 나오니까 만성으로 소화장애를 일으키겠죠. 자,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생은 어떤 의의가 있을까요? 위암의 위험도가 헬리코박터도 없고 위축성 위염도 없는 사람, 이 사람을 일로 했을 때 이 두 가지가 있는 사람은 15배나 높습니다. 이 흡연자와 비흡연자, 이게 이 정도 되거든요. 15배.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15배는. 2배도 높은 거거든요. 2배도. 근데 15배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겁니다. 그러면 헬리코박터를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헬리코박터를 음성으로 만들고 위축성 위험만 있다. 이러면 위암 위험도가 2배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헬리코박터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재균치료 하면 위암 걱정을 한 80%는 안 해도 됩니다. 20%는 이제 음식이나 또 여러 가지 조심할 것들이 있으니까 술이나 담배나 아무튼 헬리코박터가 가장 그 많은 그 위험 요인이니까요. 이걸 꼭 치료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헬리코박터가 말고 위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 과거에도 제가 여러 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를 건강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중요한 그 해야 될 것은 오래 씹기입니다. 오래 씹기. 식사 시간을 30분은 가져야 돼요. 최소한. 그래서 죽과 미음이 있죠. 그러면 이걸 드시라는 뜻이 아니고 입에서 반찬이나 국을 따로 먹어야 됩니다. 밥만 오래오래 씹어서 요 미음으로 만들어야 돼요. 미음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삼키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위를 편하게 해주는 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환자분들이 가장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다 말씀하시는데 아무튼 원칙은 오래 씹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비타민C 먹기입니다. 분말을 드셔야 돼요. 분말. 식사 끝나자마자. 비타민C가 강력한 소화제라고 말씀드렸죠. 또 위염을 가라앉힙니다. 또 위암도 어느 정도 예방해 줍니다. 그래서 알약 드시지 마시고 중성 비타민C, 리포조말 비타민C, 요새는 뭐 아파민C라고도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분말보다 훨씬 못합니다. 특히 이제 중성이나 리포조말은 위산 산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화 기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위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분말을 드실 것을 추천합니다. 알약도 조금 도움되지만 알약은 위산 분비를 좀 더 자극시키고 또 위 점막에 붓거나 하면 또 미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해서 먹기가 불편하더라도 분말을 저는 추천합니다. 식사할 때마다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를 망가뜨리는 최악의 식사법은 빨리 먹는 거, 그리고 술, 매운 음식, 첨가물 든 음식. 특히 이 매운 음식, 우리나라 사람들 막 불닭 무슨 뭐 라면, 막 무슨 면, 막 빨간색으로 해서 막 불 나오는 거. 이거는 정말 이 위를 정말 태우는 거죠. 이런 매운 음식, 고춧가루도 이렇게 많이 먹는 거는 저는 위나 식도, 장 다 해롭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당히 드셔야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위를 평생 동안 건강하려면 식사량을 2수저를 덜 드세요. 2수저를. 그리고 현미 잡곡을 충분히 불려서 씹기 편하게 충분히 불려서 하시고 오래 씹고,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는 공복으로 주무시고, 이런 음식을 삼가시고 금연금주하시고 일주일에 한 끼 금식하면 위가 많이 회복이 됩니다. 위를 휴식을 주는 거예요. 몸 전체에도 휴식을 주지만 굉장히 위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 먹는 거, 이런 것들을 지켜주시면 여러분들 위암 이런 거 걱정 안 하시고, 또 이 속이 불편해서 병원에 막 약 타러 오실 필요 없이 건강하게 평생 동안 정말 이 위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지 않고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씹기와 비타민C 복용, 그리고 술과 자극적인 음식 삼가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길게 했는데요. 제가 다음에 위 건강과 헬리코박터에 대해서 라이브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우선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모든 국민의 건강을 내과 의사 사이먼이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